나의 어떤 그 노력 창작물이고 노력물인데 그걸 갖다가 큰 대문짝만한 고지를 안 하고 가져간다. 정말 우리가 한 100페이지 정도의 계약서를 적어놓고 제일 끝에다가 요거는 장난이에요 이래 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아냐고 모르지 장난인지 뭔지.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들었던 크레임만 해도 뭐 쿠팡 때문에 못 살겠네요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렸는데, 쿠팡이 그래 하는 거는 아니 쓰레기고 양아치지. 오늘은 또 왜 왔대? 뉴스 보셨어요? 그 YTN에서 나왔는데 국내 판매자의 이 절반 가격으로 반값에 쿠팡에다가 올려놨다가 쿠팡 저번 달인가? 저번 달인가? 맞아요. 한 달 정도 됐는데 보니까 쿠팡에서 절반 가격 뭐 2,000원으로 치면은 1,000원에 올리는 이런 반값에 판매하는 거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막 후기는 하나도 없고 막 제품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다 카피했고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곳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곳인데도 그거를 또 반값에 올려놓고 판매를 했다. 근데 이게 또 실체를 보니까 유령 업체고 고객센터는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일반적인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사품 같은 경우에 반값을 올려놓게 되면 덤핑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그러는데, 한국 제품을 본사가 아닌 곳에서 하물며 중국에 있는 판매자가 반값을 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은 모르고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구매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클릭은 할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장의 구조상 유통의 구조상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지. 브랜드 있는 제품은 철저하게 그 브랜드에서 가격 관리를 하는 거잖아. 그리고 그 제품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고 뭐 해외에 총판이라든지 해외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구매자들은 그걸 믿고 싸니까 더 클릭할 수도 있을 거고, 요즘 그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데는 절대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. 그게 어떤 거냐면 내한테도 해킹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쇼핑몰 하나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서 내 상품을 올려버리는 거야. 뭐 닌텐도 스위치가 예를 들어 가격이 한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해서, 그러면 그 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안단 말이야. 그 제품을 알고. 그러면 보통 왜 이래 싸? 그래서 바로 주문한단 말이지. 이거는 노출하고 상관없어. 싸게만 하면 무조건 사람들은 찾아서 들어와서 그냥 구매를 한단 말이지. 그러면 그 구매를 한 걸 사기꾼들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싸게 했습니다. 아니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를 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. 만약에 이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올린 거 아니다. 그냥 취소해버리면 돼.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지. 실질적으로 아이템 위너를 통해서 그쪽이 상단에 분명히 노출됐을 거잖아요. 반값에 판매를 했으니까. 실물 판매도 아니었대요. 그 제품이 한 번도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구매자 이름과 연락처나 이런 집 주소들을 공개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. 보이스피싱이나 노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던데, 좀 이런 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중국 쪽에.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기꾼들은 이게 참 쉽거든. 소비자의 니즈만 알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사기를 쳐야 되는지 분명히 알지. 그리고 내 개인 뭐 집 주소, 전화번호, 뭐 이름 이런 게, 그리고 뭐 구매 내역이라든지 이런 까지 다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자꾸 만들 거 아니야.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일반인들은 그게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어떤 걸 원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했는지를 몰라. 얼마 전에 내가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뭐 여보 나 강간당했어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. 근데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면 목소리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사람이 빠지게 돼 있겠지.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 보이스피싱에 당한다 그러잖아. 그럼 그 상황이 그래 돼버리면은 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, 그 이성을 잃고 얘들한테 그냥 끌려가게 되면 답도 안 나오지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, 셀러디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아이템 위너나 이런 걸 뺏긴 거에 대한 좀 업체 자체에 피해가 있을 거고,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참 이게 결국은 이제 쿠팡 쪽에서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긴 하던데, 쿠팡이 단시간 내에 아주 역사에 없는 그런 급성장을 했던
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. 근데 아이템 위너라는 건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. 근데 얘네들이 검증을 하지 않고 막 갖다 붙여버리니까 네이버에도 아이템 위너 같은 게 있잖아. 가격 비교. 그러면 구매평까지는 안 가져가. 구매평은 그냥 그 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개별에 있는 뭐 구매평들이 있는 거지. 내가 처음에 이거를 뭐 가격 비교에서 1등 먹었다 해가지고 모든 걸 가져올 수는 없거든.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그냥 경쟁을 시키는 거고 네이버 쿠팡에서 하는 아이템 위너는 이 모든 히스토리 그리고 이 모든 상세 페이지까지도 다 끌고 버리니까 계약서에 그런 게 있다더라고.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잖아. 근데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쿠팡에서는 상세 페이지 거 자체도 쿠팡 거다.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그렇게 맺는다 그러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500만 원 주고 만들어 봐야 그건 쿠팡 게 되는 거지. 그러면 그 비슷한 제품을 내가 위너로 묶어버리기만 하면 그 상세 페이지도 내 거, 그 제품 리뷰도 내 거, 그리고 겉만 똑같이 생긴 제품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잖아. 사실 이거는 셀러들한테는 되게 취약적인 그런 제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, 사실. 쿠팡이 그래 하는 거는 아니 쓰레기고 양아치지. 왜냐면 나의 저작물이고 나의 어떤 그 창작물이고 노력물인데 그걸 갖다가 큰 대문짝만한 고지를 안 하고 가져간다. 정말 우리가 뭐 한 100페이지 정도의 뭐 이걸 계약서를 적어놓고 제일 끝에다가 요거는 장난이에요 이래 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아냐고 모르지 장난인지 뭔지. 쿠팡은 지금 그렇게 행태를 그렇게 하고 있고 하물며 아이템 위너로 해서 뭐 오는 어떤 크레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들었던 크레임만 해도 뭐 쿠팡 때문에 못 살겠네요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렸는데 그게 하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. 반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. 아이템 위너 잡아가지고 가격 경쟁 우위 선점해서 근데 막상 배송된 상품을 받아보니까 뭐 불량이나 하위 버전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아이템 위너를 노리고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아이템 위너라는 이 자체의 제도를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. 이거는 상도에서는 그러지 맙시다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. 하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상도에서는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. 네이버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1등은 먹었지만 모든 것을 가져오지는 않고 그래서 사진을 내가 직접 찍으라는 거고 그리고 옵션을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게 그건데 내가 크레스 101 강의했던가 그때 할 때 준비를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저 수강생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상품을 아이템 위너로 네이버 가격 비교로 묶어가지고 가격을 내리겠습니다.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볼게요 해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주문이 들어와 있던 거야. 그때는 나 그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다 취소를 할게요. 취소를 하고 그 상품을 내리고 다시 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크레스 101에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. 장사라는 거는 근본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잡기술이잖아. 잡기술만 가지고 내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? 옛날에 젊은 어떤 친구가 자기가 그 아이템 위너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용 사무실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재고가 절대 우리는 안 남습니다라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.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그때도 그랬었거든. 너가 줄 수 있는 걸 항상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만들어라. 너의 매력이 있어야지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너 옆에 붙어 있는 거지. 너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난다. 아니나 다를까 다 떠나가 있더라고. 장기술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. 장사는 내가 어떻게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키워 올리느냐. 뭐 가격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원가에 팔아도 내가 남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. 단지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다. 그래 가면 무조건 내가 팔린다. 그러면 잠 못 자. 자다가 자꾸 10원씩 낮춰야 되는데. 그리고 뭐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할 때는 11번 간가 하여튼 어디에 하고 묶여 있는 거는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원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. 이 기계는 처음에 체크하는 날이 아마 있을 거야. 뭐 가격 비교 묶어서 뭐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도 되느냐. 그럼 그거 체크하는 순간 원가가 예를 들어 10,000원인데 3,000원까지도 떨어져. 그 위에 또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놈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재고라도 털라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기계는 미친놈이잖아. 입문자가 해볼 수는 있어요.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?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물주하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얼마인 줄 알아.
내가 수익가가 알고 대충 시장가를 얼마인 줄 알아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올 봄인가 우리 딸내미 서울에 이제 방을 꾸며주러 갔지. 이것도 달아줘야 되고 이것도 달아줘야 되고 뭐 집에 있는 자기 옷이라든지 한 차를 꽉 싣고 올라갔는데 나는 내일 내려와야 돼. 근데 달아주다 보니까 뭔가가 많이 모질한 거야. 그래서 그 양면 접착제 후크 그런 거를 내가 쿠팡에서 샀어. 그러면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까지 갖다 준대. 중국에서 내가 이걸 가져오게 되면 1,000원도 안 하는 걸.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네이버에서 사면 2,000원? 비싸봐야 뭐 3,000원? 이것도 안 하는 걸 쿠팡에서 7,000원 주고 샀다는 거 알겠니? 왜? 난 그게 필요했으니까. 그리고 이 기다리고 자식하려면 그게 안 됐으니까. 그럼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고,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쿠팡이잖아.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판매하러 가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쿠팡에서 겁나게 아까 내처럼 내한테 7,000원에 누가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겁나게 많다는 거, 그리고 거기에서 쉬는 부자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,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줘야지. 뭐 얘가 밉덕해가지고 안 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고,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는 반사 이익을 또 얻는 거잖아.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돼. 산골짜기 가서 이거 내가 뭐 사이소 보이소 해봐야 이 답도 안 나오고. 어쨌든 계속적으로 쿠팡은 수요 공급이 존재하고, 그럼 예, 아직까지도 그래도 쿠팡은 뭔가 들어설 길이 있다. 당연하게 있지. 새로운 개척의 길이 있고, 있지. 욕을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. 밉다 해도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. 그 애증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시원한 얼음 동동 이 물을 알래스카에서 팔면 발리겠나? 그 요즘 한여름에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밑에는 500원인데 저 얼음물 갖다가 저 산꼭대기에서 1,000원에 팔아. 그건 비싼 줄 알고 알면서도 네가 이거 들고 왔으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1,000원에 사드신 분도 있지. 반대로 그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뜨거운 오뎅을 갖다가 팔면 팔리겠나? 안 팔리지. 정말로 땀 다 씻고 나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다 쉬고 난 다음에 출출하네, 막걸리 한잔하고 저거 한잔 할까? 한 개 먹을까? 그러면 또 팔릴 수도 있겠지.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거는 또 시기도 있을 거고 장소도 있을 거고 다양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해보고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. 플랫폼도 마찬가지고.